전편보다 뛰어난 속편은 없다 라는 말을 아십니까? 많은 영화나 드라마들이 1편이 히트치고 나서 2편을 만드는데 그 2편이 기대에 못 미치면 많은 사람들이 저런 말을 합니다. 물론 전편보다 뛰어난 속편이 나오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보통은 전편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게 일반적이죠. 이것과 비슷하게 어른들의 사정으로 원래라면 연재를 종료했어야 했지만 계속해서 연재를 이어가고 있는 작품들도 몇 개 있습니다. 장기간 연재를 한다고 해도 만약 그 작품이 재미있다면 불만이 나오지 않겠지만 좀 늘어진다는 느낌이 든다거나 완결나각이 안 보인다는 느낌이 든다면 독자들은 불만을 터뜨리게 되죠. 아마 제가 영상으로 많이 다룬 코난 역시 이런 이유로 독자들에게 많은 비판을 받곤 했습니다. 비판을 하는 주된 이유는 옛날의 코난과 지금의 코난이 달라졌다는 이유가 많은데 오늘은 저와 함께 왜 옛날 코난과 지금의 코난이 다른 것처럼 느껴지는가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참고로 이건 저희 주관적인 의견일 뿐 모든 코난 독자들을 대변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오히려 지금이 더 재밌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옛날과 지금 둘 다 재밌게 보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 같으니 그런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면서 이딴 생각을 하는 불편충도 있구나 라고 생각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네요. 일단 첫 번째로 코난이 루즈해진 이유는 매력이 없는 범인이 한몫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빌런이라는 존재가 매력이 있을수록 그 작품의 완성도는 올라가기 마련입니다. 코난에는 검은 조직이랑 큰 빌런 집단이 있긴 하지만 매번 나오지 않으니 매화마다 등장하는 잡범들이 빌런 역할을 나눠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빌런들이 요즘 들어서 매력적이지 못합니다. 코난 초반을 보면 아버지를 죽인 쓰레기 인간들을 없애기 위해 수년간을 벼르고 벼르다가 결국엔 음악과 함께 그 인간들을 죽여버린 여자로 위장한 남자 범인이라던가 자신이 쓰던 논문을 가져가 버린 교수를 용서 못해가지고 결국엔 살해를 해버린 범인 등등 누가 봐도 죽일 만한 동기를 가지고 참신한 방법으로 사람을 죽이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코난을 보고 있으면 왜 굳이 저딴 이유로 사람을 죽였을까 하는 것들도 물론 있지만 제가 붕신같이 착각해가지고 죽인 패턴들이 너무 많이 보이더라고요. 보통 한 권당 사건이 3개에서 4개 정도 일어나는데 그 중에 하나는 무조건 지가 착각해가지고 사람을 죽인 인간들입니다. 맨날 그렇게 사람 죽여놓고 코난이 그거 네 착각이야 붕신아 라고 하면 울면서 이런 내가 무슨 짓을 하면서 후회하는 패턴이 반복됩니다. 범행 패턴이 이렇게 반복되는 것도 좀 루즈하지만 범행 수법이나 반전 역시 예전만 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최근화 중에서도 범행 수법이 꽤 신박했던 것도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옛날 코난에서 쓰였던 것만큼 참신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옛날에는 독자들이 10개 사건 중에 하나 정도는 살짝의 추리를 할 수 있던 반면에 요즘 들어서는 절대로 추리할 수가 없고 코난만이 추리가 가능한 사건들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반전 역시 코난 초창기에는 와 미친 쟤가 남자야? 이런 식으로 소름이 돋는 것들이 많았는데 요즘엔 반전이 잘 있는지도 모르겠고 비교적 최근에 나왔던 웨딩 이브 사건 말고는 예 하는 정도였던 사건들밖에 없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코난이 루즈해진 이유는 잔혹함이 사라졌다 라는 것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건 코난이 다양한 연령층을 공략하기 위해 별 수 없이 선택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 어린 시절에 그 옛날에 잔혹한 광기의 코난을 봤었지만 이렇게 미연씨를 좋아하고 애니를 좋아하는 건장하고 바른 청년이 됐듯이 옛날 코난이 아무리 잔혹했다고 해도 그렇게 막 충격이 컸던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걔 중에 붕대남 사건은 좀 10살이 안 된 어린애들이 보기에는 심각하긴 했지만 그렇게 심한 사건이 아니라면 다시 옛날 같은 잔혹함이 돌아오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최근에 붉은 여자라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그나마 옛날의 코난과 비슷한 느낌을 주긴 했지만 옛날 코난을 좋아하는 저로서는 그 사건 역시 물 많이 부은 한강라면 국물을 먹는 것 마냥 밍밍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조그마한 바람이 있다면 한 편 정도는 옛날의 광기의 코난 마냥 잔혹한 사건 하나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다음 세 번째로 코난이 루즈해진 이유는 메인 빌런 조직인 검은 조직의 머저리행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옛날 만월의 밤 사건, 적과학의 크래시, 블랙 임팩트 등등 초창기의 코난을 보면 검은 조직은 정말 메인 빌런 조직답게 이상윤 코난 듀오와 두뇌 싸움을 비등비등하게 하고 진짜 이 정신나간 범죄자놈들이 무슨 짓을 벌일지 모르겠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비밀에 쌓인 조직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조직의 보스는 어떤 놈이길래 지니어 워커 같은 엄청난 범죄자놈들을 거느리고 다니는 걸까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고 실버볼렛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죽은 사람을 되살릴 수도 있는 약인 아포토신 4869는 대체 어떤 약일까 라는 생각 역시 가지고 있어서 이 범죄 조직이긴 하지만 나름 매력있는 집단을 관심있게 보곤 했습니다. 근데 지금 101권이 나온 현재 여전히 보스는 어떤 놈이길래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는 것이며 아포톡신 4869의 정체 역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분명 적과학의 크래시에서는 코난과 이상윤이 협력을 해야지만 대항할 수 있을 정도로 머리를 잘 쓰는 놈들이었고 가끔씩은 그 두 명을 당황하게끔 만들 수 있는 두뇌를 가지고 있었으며 저격 실력까지 갖춘 친구들이었는데 지금은 로켓단에 비유되면서 여기저기 조리돌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전 솔직히 이 짤 보고 이 새끼들은 이제 로켓단에도 비유하면 안 될 것 같고 대충 튜토리얼용 몬스터에 비유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 검은 조직의 너프에 관해서는 제가 제 유튜브 영상 댓글을 보니까 검은 조직원이 되고 싶다는 어린아이의 말을 듣고 작가님이 이런 악당들을 멋지게 그리니까 이 애가 조직원이 되고 싶다고 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얘를 너프했다 라는 식으로 댓글을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물론 작가님의 생각이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닌데 그 어린아이의 말 한마디 때문에 굳이 매력있는 캐릭터들의 매력을 반감시켜야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논리면 원피스가 한창 유행했을 때 저희 반에 해적왕이 되겠다는 애들이 흘러넘쳤으니까 지금쯤이면 대해적 시대가 열렸어야 했습니다. 아무튼 부디 검은 조직이 옛날 이상윤과 코난 듀오를 위협했던 그 위험을 되찾았으면 좋겠네요. 다음 네 번째로 코난이 루즈해진 이유는 너무 많은 신캐릭터들의 등장도 있을 것 같습니다. 코난 초반에 장미가 등장했을 때는 와 검은 조직에서 나온 엄청 예쁜 여자 약사 존나 좋다 완전 신선해 라는 반응을 했고 조디가 등장했을 때는 와 저 인간 설마 검은 조직원 아닌가 좀 의심스러운데 라는 반응을 했으며 이상윤이 처음 등장했을 때는 드디어 검은 조직에 대항할 코난의 동료가 나왔다 자 이제 완결각 나오나? 라는 반응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101권까지 반복되고 있어요. 뭔 검은 조직원은 지네끼리 번식이라도 하는지 증식하고 있고 좀 새로운 캐릭터가 나온다 치면 다 이상윤 가족이거나 이미 나온 캐릭터의
핏줄입니다. 물론 이제 새로 나온 캐릭터들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은 것도 알고 있고 새로 나온 캐릭터들이 다 매력적이긴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좀 적당히 나오고 본편 스토리를 진행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가다간 언제 검은 조직 보스가 나오고 또 언제 이상윤 아버지 떡밥을 풀고 또 어느 세월에 장미하고 코난이 원래 모습으로 돌아갈지 전혀 예상이 안 돼요. 여기다가 메리세라, 하인성의 고백, 장미 부모님 떡밥, 궤도키드랑 남도일이 닮은 이유 등등을 생각하면 너무 어질어질해가지고 영상을 만들 수가 없으니 좀 머리를 비워야 할 것 같네요. 다음 다섯 번째로 코난이 옛날과 다르다는 느낌을 받는 이유는 그림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옛날 코난 그림체를 보면 장미는 갈색 머리에 예쁜 여자아이라는 게 확 티가 나고 코난은 지능캐이면서 카리스마가 있다는 것이 보이고 다른 나머지 캐릭터들도 예쁘고 잘생기고 둥글둥글한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코난인을 보면 모두가 뾰족뾰족합니다. 눈알도 뾰족, 턱선도 뾰족한 걸 보니 세모가 모두에게 지 얼굴 바이러스를 전파한 게 아닐까. 진짜 농담 안 하고 이 그림체만 좀 어떻게 옛날 버전으로 돌려주면 많은 사람들이 다시 코난을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다음 여섯 번째 이유는 코난이 추리 만화에서 액션 만화로 장르를 변경 중인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건 오피셜이 아니라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한 건 저레이 탐정에서 보여준 역대급 무리수 퍼포먼스도 있고 극장판이 1기에서 7기 극장판을 제외하고는 추리 부분에 중점을 둔다기보다는 마지막 액션 부분에 중점을 두는 것 같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고 그 때문에 추리를 보러 간 관객들은 명탐정 코난이 아닌 썬더 11 극장판을 보고 온 듯한 기분을 느끼며 극장을 나오게 됐을 겁니다. 솔직히 이 만화 이름 자체가 명탐정 코난인데 계속 추리 비중을 3 정도로 두고 7 정도를 살인슛이나 다른 액션에 두는 게 말이 되는가 싶더라고요. 그 다음 일곱 번째 이유는 무분별한 커플의 탄생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 초반에는 남도일과 미란이, 코난과 장미, 박사님과 반장 신형사, 오형사 딱 이 정도만 뭔가 썸 타는 듯한 분위기를 보여줬는데 지금은 뭐 이 형사는 사내 연애하고 있고 그냥 오형사 조력자랑만 나올 줄 알았던 유미는 이상윤 동생이랑 연애 중이며 하인성은 서가영이랑 잘 될 일만 남아있는 줄 알았더니 갑자기 모미지랑 가슴이 큰 여자가 나오고 솔직히 전 모미지가 좀 더 좋은 거. 아무튼 이렇게 무분별하게 커플이 등장하는 것도 코난이 루즈해지게 된 원인 같습니다. 제가 진짜 좀 불안한 게 이러다가 막 경찰 관계자 중에 검은 조직 보스의 소꿉친구가 있어가지고 서로 연애질하다가 결국엔 코난이 완결난다거나 진짜 연애 따위 한 번도 안 해봤을 것 같은지니 지 조직에 있는 어떤 여자랑 연애를 하고 있었고 그 여자가 설득을 하니까 결국엔 검은 조직에서 나오게 됐다 라는 식으로 무지성 커플 만들기가 될까봐 좀 걱정이 되네요. 아무튼 다음 여덟 번째 이유는 사건이 아닌 인물을 중심으로 코난이 흘러가는 게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수도 있는데 명탐정 코난은 근본은 추리물이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하고 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이고 코난이 그 사건을 해결해가며 스토리의 큰 줄기인 검은 조직을 잡는다 라는 식으로 흘러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서는 안기준, 이상윤, 양세라 등등 인기 있는 캐릭터들을 등장시키고 그 캐릭터들을 중심으로 사건이 흘러간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코난의 명작 에피소드를 꼽아보라고 하면 늘 나오는 것들이 월광, 인어섬, 심포니오 살인사건 등등인데 이 사건들 모두 사건이 발생하고 그 사건이 메인이 됩니다. 그래서 독자들은 그 사건을 코난이 풀었을 때 희열을 느꼈고 이 사건이 레전드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근데 최근 사건들은 인물을 중심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 인물에 집중을 하느라 사건에 집중을 하지 못하게 됐고 그로 인해 비교적 후반에 나온 사건들이 묻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다음 아홉 번째 이유는 인물들의 매력이 초반보다 떨어져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코난의 초반을 보시면 코난은 자신이 좋아하던 축구 스타가 범죄자가 되는 것을 보며 굉장히 고통을 받다가 결국엔 정신적인 성장을 했고 하인성과 서로를 도와주며 서로에게 배울점을 얻는 등 성숙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미란이는 꾸준한 사랑으로 도일이를 오매불만 기다리며 눈물을 흘리는 등 강한 척하지만 속은 여린 모습도 많이 보여줬죠. 또한 장미는 코난을 도와주며 냉정함을 잃지 않고 코난이 무리하지 않게끔 잡아주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근데 최근에 코난을 보시게 되면 코난의 정신적 성장은 어디다 갖다 버리고 왔는지 지 개인적인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도청하자고 말을 하고 미란이는 인질극이 벌어지고 있어서 그 인질극을 해결해주기 위해 저격을 해주려는 저격수의 시야를 가려버리며 장미는 냉정함 따위 없어지고 소녀소녀한 감성만 남아버렸습니다. 물론 코난은 장난이었고 미란이는 도일을 믿어서 그랬으며 장미는 원래 그 나이 때 소녀의 특징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전 얘네가 캐릭터가 변해버렸다는 게 좀 괴리감이 들어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음 마지막 열 번째 이유는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앞서 말한 모든 것들이 반복되는 패턴에 해당하는 내용이긴 한데 대표적으로 남도일과 하인성이 겪고 있는 고백을 하려다가 실패하기. 물론 남도일은 고백을 했고 하인성은 진행 중이긴 한데 얘네만 보면 어차피 또 고백 실패하겠지 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 자체가 너무 패턴이 반복됐다는 증거인 것 같습니다. 또한 마지막에 범인이 다 밝혀지고 자백하는 장면들은 그냥 얼굴만 바꿔놓고 구도는 늘 똑같으며 항상 현타원고 같은 표정을 짓고 있죠. 반복되는 패턴의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도 만든 적이 있으니 이 정도까지만 말하겠습니다. 이렇게 10가지 정도가 코난이 옛날 같은 포스를 내지 못하는 이유일 것 같네요. 근데 뭔가 만들고 보니까 태클이 많을 것 같네요. 아직 코난을 좋아하는 분들은 저한테 돌을 던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부디 너그럽게 봐주시길 바라며 좀 반박할 게 있다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런 영상 봐주셔서 너무 고맙고 전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